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프로포폴 중독은 왜 나타나는 것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 K입니다. 최근에 이제 프로포폴 다시 한번 문제가 됐잖아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사실 의사들에게는 좀 많이 쓰는 의약품이기도 하고 여러 병원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께서도 들어본 적 있는 의약품일 텐데요. 내시경할 때뿐 아니라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할 때도, 그리고 치과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것을 할 때도 흔히들 쓰는 것이 바로 이 프로포폴인데요. 향정신성 의약품들 중에서 비교적 중독성이 낮고 위험성도 낮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프로포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로포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프로포폴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프로포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특히나 프로포폴을 주의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로포폴은 1970년대 후반부터 사용해왔던 수면 마취제인데요. 단시간에 빠르게 작용하는 정맥에 투여하는 마취제이고 수술이나 검사 등에 사용하는 마취제입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를 진정시킬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진정용 마취제입니다. 프로포폴의 작용 원리는 중추신경계의 수면과 각성 조절 물질인 가바의 작용을 증대시켜서 환자의 뇌파를 감소시키고 수면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 신경성 자극을 전달하는 NMDA 수용체 활성을 억제시켜서 환자의 통증 감각을 줄여주고 근육 이완을 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른 마취제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마취 효과의 지속 시간이 5분에서 15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뿐 아니라 여러 목적의 시술에도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전신 마취 중의 사망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마취제로 마취를 했을 경우 10만 명당 약 11명의 빈도에 비해서 프로포폴로 마취한 경우에는 16만 명당 1명의 비율로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작용은 대부분 사용하는 용량과 사용 시간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저혈압, 호흡 억제, 근육 경직, 구토와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중독 증상으로는 혼수 상태, 졸음, 혼란, 기억 상실, 우울증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독의 정도에 따라서 중추신경계 이상 같은 기능 저하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의 오남용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죠. 뭐 프로포폴을 오남용했다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뉴스가 가끔 뭐 이제 뜨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프로포폴 중독은 왜 나타나는 것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는 것일까요? 2010년경부터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같은 수술을 할 때 프로포폴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즈음부터 프로포폴을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프로포폴 중독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술 직후의 그런 개운한 기분 때문에 자꾸만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서 지방흡입을 받고 또 지방흡입을 여러 군데서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처럼 프로포폴 중독이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포폴이 유독히 다른 마취제들과 다르게 중독으로 화제가 되는 이유는 정맥에 직접적으로 투약을 하기 때문에 30초 안에 빠르게 흡수가 되고 직접적으로 진정작용을 일으키고 흥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나고, 그러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포폴의 작용 원리에 따라서 가바 수용체 작용이 촉진되면서 NMDA 수용체가 억제되면서 안도감이나 행복감, 안정감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뇌의 쾌락 중추인 중변형괴 회로에서 도파민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중독에 이르게 만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거나 회피성 성향이 강한 사람,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 스트레스나 불안도가 높은 성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신적 질환의 요소가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특히나 프로포폴 중독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었던 사람이 프로포폴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극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간의 그런 경향성이나 자극에 약한 사람들은 프로포폴에 대한 노출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마취가 불가피하다 싶을 때는 프로포폴에 대한 노출을 피하시고 다른 약물을 가급적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면 내성이 생기게 돼서 점점 약물이 듣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물을 투여하는 용량이 늘어나게 돼요. 점점 약물의 투여량이 늘어나고 점차 과량을 투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적정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호흡이 억제되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프로포폴을 맞다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러서 뉴스에 뜨는 경우가 정말 있죠. 사실 범죄잖아요, 프로포폴 중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프로포폴 중독이 의심된다면 나 혼자 고민하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근처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서 빠르게 진단받아야겠죠. 왜냐하면 단순히 범죄 이런 수준을 떠나서 나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이렇게 프로포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국가다, 이런 게 이제 옛날 얘기죠. 이제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내과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프로포폴은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약물이에요. 우리도 이제 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이랑 미다졸람 이 두 가지를 즐겨 쓰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포폴은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약물이에요. 그래서 내시경 할 때 주로 쓰는 게 프로포폴인데, 적절히만 쓰면 굉장히 환자분들이 수면도 쉽게 되고 빨리 깨고, 이거를 사실 남용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을 남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약물의 소모량이 있었는지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을 소모했을 거예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약물의 그런 소모라는 게 사람이 짐작하기 힘들 정도의 자극과 사람이 짐작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약물의 남용이라는 거는 정말로 조심해야 하고 항상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용은 금지해야 하고요. 필요한 만큼만 당연히 써야겠죠. 뭐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항상 뭐 건강한 생활이겠죠. 술, 담배 조심하고 건강한 생활 지키시고 항상 뭐 좋은 생각하시고, 아시죠 여러분? 내 몸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